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말에는 또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미리 이제 돌아보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걸 준비했냐. 이제 오늘은 일단 제가 항상 보는 20일 신고가 이 부분 봤는데 20일 신고가 섹터가 되게 한쪽에 몰려있지 않고 되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뽑은 거는 네 가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AI, 2차전지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AI랑 2차전지는 뭐 일부 좀 보였고, 그 외에 이제 기타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타로 보이는 게 약간 조선, 그리고 뭐 건설기계, 그리고 통신, 방산,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일부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여러 개 기업들이 보이면 같이 섹터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건 다 제외를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20일 신고가 종목들도 그렇고 60일 신고가 종목들도 별로 안 보이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미 52주를 갖다가 도달했고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거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자리를 갖다가 반등을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지금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먼저 볼게요. 지수를 놓고 먼저 봤을 때 지금 조정세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반등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아직까지 조정이 진행 중이고, 조정폭은 아직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반등을 할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두 개가 있다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에코프로가 더 간다. 이제 에코프로가 더 간다는 말은 2차전지가 여기 신고가를 갖다가 갱신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고 간다면 아마 이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시총 상위에 또 수급이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이외의 섹터에는 수급이 좀 빠지는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 에코프로가 올라오는 동안 조정을 받은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저항에 부딪혀서 못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바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선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봤을 때는 마침 금요일 시장인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또 눈에 많이 띄는 것도 있어서 다음 주에 잘하면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투표를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승할 섹터나 테마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제가 투표를 올렸고요.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게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에서 뭐 AI 열풍 부는 동안 반도체가 죽을 수 없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반도체,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2차전지, 조선, 이런 쪽으로 보였었고요. 제약바이오는 그것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했다. 그리고 제가 대중과 반대로 간다 했을 때 지금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를 보이는 게 원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돼서 아직 합의가 끝나지 않았고,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제가 추가적인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얘기가 최근 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 미국, 영국의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아마 공동 수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원전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 여기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건설 협력을 하고 있대요. 원전 건설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웨스팅하우스랑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웨스팅하우스가 따오는 수주가 다 한수원 및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설계 기술만 있고 실제 시공 능력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공 능력을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게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이 원전 비용, 건설 비용도 제일 싸고, 그리고 건설 그 납기, 그래서 완공도 예상에 맞게 예상에 맞게 맞춰서 완공을 한 기업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전 기업들도 놓고 봤을 때 최근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인데 여기 얘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이 나왔던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들어가 났죠. 이때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매도 신호가 떴다라고 했었고,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두산 바켓의 지분을 갖다가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딜로 매도를 했고, 두산 바켓 볼게요. 두산 바켓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51% 들고 있는 최대 주주였는데 여기서 지분을 5%가량 이제 매도를 해서 신사업에 아마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산 바켓이 그 자회사로 연결돼서 아마 실적이 잡혔는데 이제 그 연결로 안 잡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회계상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요. 회계상에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였고, 두산 바켓도 그렇게 블록딜한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하락이 개별 이슈였지 결국 그 원전과 관련된 투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자리에 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만 합의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 일어난다면 원전 쪽도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죠. 지금 가장 여기 투표에서 소외되었으니까 그럴 때 아마 원전도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주 가장 핫했던 건 이제 반도체, 뭐 2차전지, 조선, 뭐 화학, 건설기계 이런 쪽들이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포함해서요. 아마 핫했던 기업들이 쉬어가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나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지수 자체는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빠질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여기 보면 차트가 바닥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과거를 이렇게 돌아가서 봤을 때 인버스가 여기 지지가 잡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구간쯤 됐었나요? 현재로 돌아와서 봤을 때 조금 더 가운데로 잡았었네. 이때 여기로 잡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 저항을 잡았었고,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다. 근데 인버스가 반등을 한다는 말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조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무작정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일부 조정과 그리고 조정 및 상승을 계속 서로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라보는 뷰는 일부 조정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이 또 일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갈 때 움직였던 주도주들은 잠깐 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얘기가 그대로 맞아 들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우리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캘린더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기술적인 것과 제 개인적인 시장 뷰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제 증시 일정을 한번 볼게요. 거기서 보면 사교육 대책 발표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우디란다. 이제 사교육 관련해서 교육주들이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급등하고 조금 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3일 쉬고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사교육 대책 발표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퀀텀 코리아 대체되는데 양자과학기술 전시 학술대회 이거와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가격 제한폭이 다음 주에 이제 바뀝니다. 원래는 이제 따상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100%의 상한가 가서 따상이었는데 이제는 따더블로 바뀌었습니다. 400%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 공모주가 이 제도에 바뀐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마 다음 주에 직접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구글에서 폴더블 폰 픽셀 폴드 출시된다고 하는데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와 세계 배터리 앤 충전 인프라 엑스포, 충전 쪽은 조금 더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투스 신작인 이제 제노니아가 이제 또 출시가 됩니다. 컴투스 그룹도 이제 이런 이슈가 있고,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좋은 모습 보였었고,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도 중국의 파노 이제 발급 기대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게임주들 투심이 좀 돌아서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왔던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로보테크 쇼가 또 개최된다고 되어 있고요. 게이미에서 2023 게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게임 관련 일정이 조금 있네.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콘이 개최되는데, 사실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게임이랑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또 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게임, 그리고 교육, 폴더블 폰, 그리고 배터리 충전, 그리고 태양 에너지, 뭐 이렇게 6개의 키워드가 잡히는데, 여기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좀 더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주들 놓고 한번 봤을 때 최근 넥슨 게임즈가 시장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네요. 넥슨 게임즈가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그 외에 시총 상위에서 많이 얘기했던 펄어비스도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네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제 좀 한풀 꺾였습니다. 그 외에 컴투스도 지금 최근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롱트코리아, 여기도 최근 급등했으나 다시 조정을 받았고, 데브시스터즈도 다시 조정을 받았네요. 여기도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고개 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일정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일정 자체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 강도 면에서는 사실 뭐 게임 엑스포가 개최되거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신작 게임 출시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인버스 성격이 있는 품절주, 아니면 혹은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도 일부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이제 시장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